곧이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리뉴스 한상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들 아다 연휴에 추석까지 꼈는데 즐거운 시간 가지셨습니까? 지금부터 9월 마지막 주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사건과 소식들 중에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우디 메카에서 워낙 큰 인명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언론의 작은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사법처리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비리 조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야당 탄압이라고 악을 쓸 그런 부분이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런대로 수용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미국 출장 때에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원했다고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달리 다른 별명을 댈 수 없는 명백한 국회의원 윤리를 위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위원은 단지 참가만 했을 뿐 그를 지원까지는 안 했다고 하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인권 변호사로 크게 활약을 하던 아드난 부용 나스티온 변호사가 운명했습니다. 그는 SBI 대통령 일기 때에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카페카 의장 살인사건 변호를 끝으로 정계와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이번에 운명한 것입니다. 사우디 메카 이슬람 성지 순례를 하던 중 사탄의 벽에 돌을 던지는 램파르 주마 코스에서 무려 1,500명 이상의 무슬림 순례자가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 수가 770명을 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순례자도 약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가 인도네시아 실종자만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상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나온 것은 마침 사탄의 벽에 돌을 던지는 차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온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터키와 아프리카 나라들이 차례가 됐기 때문에 그들 나라 사상자가 더 많았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차례였다면 더 큰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벽에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돌을 던지니까 사탄이 아마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3일은 이슬람 최대 명절의 하나인 이둘 아드하, 즉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희생전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날이 되면 무슬림들은 이둘 피트리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나절에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앙심이 깊은 무슬림들은 하루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예 장사도 하지 않고요.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제사보다는 연휴를 떠나는 무슬림들이 많아서 지방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전 구간이 정체 현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각 회당별로 희생제 제물인 소나 염소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해서 자기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은 기독교의 성찬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대신하는 대신에 이슬람은 직접 소라든지 염소를 잡아서 그 피와 살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습의 유래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아주 비슷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과 정실 아들 이삭이 등장하고요. 이슬람에서는 이브라임과 소실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 전개는 같지만은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이 7살 때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과 아브라함을 이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만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2일 토요일 덴파사르 발리공항 이민국 공무원 2명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뇌물을 요구하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 한국인들처럼 가볍게 50만 루피아를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 직원이 다시 나와서 화장실로 그를 끌고 가서는 2,200불을 강제로 뺏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신문에 난 기사만 보면은 뭔가 이 중국인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퍼붓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이번 이민국 직원 뇌물 요구 사건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민들도 이런 발리 사례처럼 아무 서류상 잘못이 없는데 무조건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또 있게 되면은 즉시 이민청에 알려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이 오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부자바 지방은 농업용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탐섬 같은 경우는 식수조차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탐은 정말 식수난이 대단해서 제한적 급수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인도네시아가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가뭄 피해의 극심한 정도를 전하기 위해서 콤파스 기자는 반둥의 한 주민이 논바닥을 파고 거기서 물을 깃는 사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불은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로 스마트라, 잠비아, 버간바르 지역 그리고 카리만타는 거의 전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연무도 계속 더 진하게 깔리고 있기 때문에 잠비나 버간바르 지역 주민들 일부는 바당 쪽으로 대피를 시키기도 하고 국내 비행기 460편이 한꺼번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어떻게든 비가 내려야만 산불도 꺼지고 연무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 2015년 3월 현재 인도네시아 빈곤층을 2,859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2014년 작년과 대비해 볼 때 더 많아진 겁니다. 줄어들질 않고 더 많아졌다는 말이죠. 이렇게 빈곤층이 더 늘어난 데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평균 노임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들까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마트라와 카리만탄에 이어 이제는 파푸아까지 팜 농장 개발 붐이 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팜유 CPO 현지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1,500루피아에 팔리던 팜 열매가 이제는 그 절반 가격대인 500 내지 700루피아까지 폭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때 인도네시아 최대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던 CPO 수출이
국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팜유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관유 선임 수상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싱가포르는 지난 12일 총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총선 결과는 주변국의 예상을 뒤엎고 이센융 수상이 이끄는 PAP 여당이 전체 의석수 89석 중 83석을 차지하는 압승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선거 참여율도 60.1%로 양호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때 이관유 수상 부재에 따른 위기설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제 이센융 수상 정부도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만큼 안정적 집권을 지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검정 치마에 흰 제복 와이셔츠를 입은 북한 여경의 사진과 함께 전해지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여경은 평양 시내 한복판에 서서 저녁 퇴근 시간 교통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최근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가 하면 유엔 총회 외교까지 전방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말루쿠 할마에라 바랏 해저에서 지난 16일 6.3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닥칠까봐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긴 했는데 쓰나미 해제 통보와 함께 곧 진정됐다고 합니다. 한편 파푸아바라 서쪽 할마에라 쪽 해저에서도 강진이 발생해서 소롱 인근의 관광지에서 쉬던 관광객들이 깜짝 놀라서 대피했나 봅니다. 특히 라자 엠파섬을 찾은 외국인들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라자 엠파섬은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유산에 등재될 만큼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다이내믹 인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난잘난 인이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잘난 인니의 박예지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해산물로 유명하신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카타 크랩, 해산물이 다양한 식당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요, 이 게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색적이죠. 네, 그럼 저와 함께 먹어보러 갈까요? 잘란잘란! 매연으로 덮인 자카르타 도심 속에서 살아있는 신선한 파푸아 해산물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면 아직 바다 향기가 채 빠지지도 않은 해산물을 특별하게 먹어볼 수 있는 곳은 바로바로 카타 크랩! 자카르타 세노파티에 자리 잡은 이곳은 이미 많은 방송과 잡지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 정신없이 먹는 손님들도 보이고요. 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하고 봤더니 어머머, 봉지에서 해산물 요리가 와르르르. Kadang kalau saya makan kepiting di restoran biasa kan pakai garpu, pakai sendok dan segala macam. Sedangkan kita buka-buka kepiting itu kan susah pakai tangan. Pas begitu kita udah buka kepiting, sesekali kita grup makan mental kesana kesini. Nah, kita berisik kan jadinya. Nah, pas kita berisik, meja-meja yang sebelah akhirnya ngeliatin kita nih, kok berisik ya gitu loh. Nah, jadi kan dari saat itu saya mikir, kenapa sih saya nggak bikin tempat makan buat kepiting yang nyantai aja, ya kan cuek aja, toh juga tujuannya kesini kita mau makan kepiting gitu, pasti berantakan. 우와, 이 건강한 개들이 파푸아와 끈다리에서 온 것인데요. 특히 이 파푸아산 개가 품질이 더 좋고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져서 인기 짱이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터크랩의 음식들을 만나봐야겠죠. 네, 이곳에는 해산물 요리 외에도 다양한 사이드 메뉴가 있어서 손님들의 입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저기 저 꽃게 크기 좀 보세요. 속살이 가득할 것 같지 않나요? 어머머, 저 통통한 새우까지.
sebulan minimal 2 kali. Sebenarnya unik ya makannya. Belum pernah makan kayak gini, ditumpahin dalam satu tempat di meja semua gitu. Sosnya enak, terus penyajiannya menarik karena baru pertama kali makan nggak pakai piring kan, langsung di tempat di meja. Rasanya juga enak sih.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법. 커터크랩은 가게의 인테리어까지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옛된 선박의 느낌도 나고요. 항구 같기도 하네요. 이 바다를 떠오르게 하는 인테리어 요소를 감각적으로 옮겨놔 바다 느낌 제대로 살려주었습니다. Kita konsep interior memang pada saatnya ini semua bahan-bahannya kayu-kayu dari pelabuhan. Ini semua kita pakai bahan-bahan dari pelabuhan, kita refurbish lagi. Semacam tali tambang, terus kayu-kayunya semua kita dari pelabuhan semua. Konsepnya memang konsep laut. 매연 냄새 뿜기는 답답한 도시가 지겨울 때 가까운 커터크랩으로 바다 여행 어떠세요? 커터크랩의 모든 해산물 재료들은 주문 직전까지 살아있습니다. 우와, 좀 살이 꽉 찬 모습 보이시나요? 탱글탱글. 뜨끈뜨끈 잘 익은 해산물들이 정말 군침 돌게 하는데요. 이곳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커터크랩만의 다양한 소스. 이 직접 개발한 8가지 특제 소스를 봉지 안에 든 해산물 위에 뿌려서 섞어주면 완성! Setelah dimasukkan dalam kantong, makanan sudah siap untuk disajikan. Kita sekarang langsung keluar ya, buat siap mejanya. 부어라 먹어라. 맛있는 커터크랩에서 격식 따윈 없다. 매일 300마리의 꽃게가 팔리는 해산물 맛집. 바다 냄새가 그리운 분들은 멀리 가지 마시고 커터크랩으로 오세요.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드 인포 시간입니다.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 핸디캐리 가방도 뒤져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콰타르 도하를 떠나서 자카르타로 오던 콰타르 항공 비행기 안에서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다 잠든 사이에 3명의 중국인이 짐칸에 둔 가방을 내려서 뒤지고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간 겁니다. 어두운 비행기 안에서 이리저리 가방을 뒤지는 승객을 이상하게 본 한 승객 한 사람이 곧장 남자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곧장 승무원은 수카르노하타 공항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뒤 비행기는 착륙을 해서 브릿지에 대고 잠시 승객들을 기다리게 한 뒤에 경찰이 탑승을 해서 4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가 될 만한 미국 달러 외에 유로, 싱달러 등 각 나라 돈을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최근 아세안 지역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발 방콕행 혹은 자카르타행 가루다에서 많이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신고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엔 인천발 자카르타행 가루다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금 분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행기 안과 공항 안팎에서도 소매치기나 핸드캐리 가방 분실에 대한 주의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기내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국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출발지 국가 법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목적지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은 범인의 국적을 따를 것인지, 그런 기소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조계의 입장은 그 비행기가 인도네시아에 기항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비행기 탑승할 일이 많은 한인 여러분은 본인의 짐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리는 세계적인 비치로 유명하지만은 워낙 토질도 비옥하고 해발 고도도 높은 데가 많기 때문에 감귤이나 커피 재배 농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붓과 같은 저지대엔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박리와 같은 지역에는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낀따마니 화산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덴파사르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산중턱에 심어진 커피나무도 만나게 되고 포도나무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발리는 해변 이외의 산간 지역에서도 참 볼거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이니 주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엔 추석 연휴에 이어서 우리나라 국군의 날과 제헌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